안녕하세요.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브랜딩 기법 및 로고 제작 강의를 맡게 된 M&M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모두 지키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슬리퍼가 얼마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기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통의 실내화와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실내화는 무려 13만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 실내화가 이러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니 믿겨지시나요? 자, 그런데 이 실내화에 만일 이러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단지 슬리퍼에 이 아디다스 로고만 그려졌을 뿐인데 이 13만 5천 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고 하나에 의해서 단순해 보였던 이 슬리퍼의 가치를 단 몇 초 만에 여러분의 인식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브랜드가 과연 어떠한 힘이 있고 또 이런 강력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우리는 브랜드가 가진 힘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러한 브랜딩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업체가 있죠.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이 브랜딩이 매우 잘 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판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맛보다는 소비자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커피 품질은 직접 스타벅스 매장에서 로스팅을 하는 카페에 비하여 그 품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커피의 생명은 신선함인데 스타벅스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동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직접 로스팅을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로스팅을 하는 업체들에 비하면은 그 신선도가 매우 떨어지고 또 커피 원료 역시도 최상급의 커피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 매출 수치만 보더라도 이 위기라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기업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큰 위기를 겪을 거라 다들 생각하였지만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은 이미 2018년도 때 한참 스타벅스가 성장 가도를 달릴 때의 매출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만 매장 수가 77개가 추가 입점하였고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한 2달 정도 전보다도 지금은 더 많은 매장들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들은 대부분 죽어나가고 있고 이 온라인을 선점하지 못한 기업들은 설사 그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예외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의 그 브랜딩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이 카페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일명 카공족들에게 골머리를 썩으면서 이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픈된 좌석들을 더 늘렸던 반면에 스타벅스는 오히려 카공족들을 배려하면서 공부하거나 작업하기 편한 이 다양한 좌석들을 더 늘리고 또 오랜 시간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한 이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사무실이 없을 당시에 스타벅스를 이용하여서 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다른 대부분의 카페들은 일하기가 매우 불편하였고 또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눈치가 보이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일하기가 매우 불편했는데 스타벅스는 그러한 점들이 모두 편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스타벅스를 찾아가서 커피를 일부러 마시고는 하였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우 작고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과연 브랜딩이 지금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면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디자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년 만에 관련 업종에서 1위 상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입점하였던 관련 상품들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상단에 노출되어 운영이 되던 회사들이었고 또 디자인 인쇄 쪽이 시장이 크지도 않는 반면에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카테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현재 일부 상품은 재구매율이 40% 이상 되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잡았던 전략은 저희 회사 상호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데 상호명이 드라줌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호이고 실제로 다른 업체들에서는 들어주지 않는 많은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화질이 낮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화질이 좋게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화질이 낮아서 안 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된다. 더 좋은 화질의 파일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저희는 그림이라면 그대로 화질을 좋게 다시 그려드려서 인쇄를 해드리고 또 사진이라면은 합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 화질을 보완하여서 인쇄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고 이런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은 요구들을 들어줌에 따라서 이 손님들은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거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작업을 의뢰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딩은 단순히 로고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고객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회사를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하게 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고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고객들이 인쇄를 맡길 때 재지나 인쇄 방식, 또 기본 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쇄 업체들은 그러한 것들을 고객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지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을 할 때 고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싶다고 하면 비용이 2배, 3배로 드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대부분 회사들이 자신들이 기획해 놓은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으로 제작할 경우에 노력이 배로 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들을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거절을 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수집을 하고 또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직접 고민해 본 결과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저렴한 가격에 쉽고 빠르게 인쇄할 수 있는 디자인 인쇄 업체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구현해내느냐도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상적인 기업은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선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수많은 고민들을 해결한 이상적인 스타트업 업체들이 엄청난 수익과 성과를 실제로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순간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브랜딩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한 성공적인 브랜드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명륜진사갈비입니다. 큰 성장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초심을 잃은 몇몇 지점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그 당시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이 명륜진사갈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보면 이 브랜딩의 중요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숯불 생갈비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숯불 생갈비는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먹기는 힘든 그러한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갈비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륜진사갈비는 고객들이 숯불 생갈비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숯불 생갈비의 그러한 식감도 좋아하지만 갈비 하면 떠오르는 그 달달한 맛과 이 불맛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생갈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였고, 또 갈비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앞다리, 뒷다리 쌀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무한 리필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적중하게 됩니다. 이 명륜진사갈비가 단순히 마케팅 하나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내면에는 이렇게 고객들의 간절한 욕구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프라닭입니다. 요즘 많이들 먹고 계시죠? 이 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1년 닭 도축량이 9억 3,600만 마리나 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치킨집이 생겨나다 보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퓨전 닭집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닭집들이 비용 대비 품질은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주는 두 마리 치킨집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품질은 두 배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지만요. 그렇게 품질이 점점 떨어져 치킨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때쯤 프라닭이라는 명품 닭집이라는 명분을 가진 이 닭집이 생겨납니다. 프라다와 닭집을 합쳐 프라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닭집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포장도 과대포장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포장에 매우 큰 신경을 쓰는 그러한 업체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닭집들의 회유감을 느끼고 있을 때여가지고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이 프라닭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특히나 유튜브나 SNS에서 이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닭을 먹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싸고 포장도 과대한 이 닭이 심지어 맛있기까지 하면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라는 극찬을 받으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맞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치킨을 먹으면서도 이 닭도 명품으로 즐길 수 있다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 이 프라닭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한 배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떡볶이를 500원에 사 먹던 그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저도 떡볶이를 한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1,000원 이하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떡볶이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씌워서 이 10,000원이 넘는 떡볶이를 판매한 곳들이 생겨나더니 현재는 비싸게는 20,000원까지도 되는 그러한 떡볶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양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재료 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호보다는 무조건 자극적이게 만든 떡볶이 집들이 많아지면서 이 떡볶이가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간식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합리적인 비용과 또 배달이라는 이 시기적절한 컨셉이 맞물려진 배떡이 등장하였고, 비싸고 자극적인 떡볶이에 질려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합리적인 가격에 친숙한 로제 파스타 소스, 그리고 심플한 구성은 이 떡볶이를 평소에 좋아하던 소비자들과 또 상대적으로 비싸고 화려한 떡볶이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고, 추억의 떡볶이에 손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프라인 식당들 위주로 브랜딩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들의 고통이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은 어떨까요? 온라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때 많은 사장님들의 고민 중 하나는 디자인이나 마케팅이었습니다. 자주도 아니고 아주 가끔 디자인이나 마케팅이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얼마 안 되는 디자인을 맡기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또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에게 맡긴다면은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네, 그때 단돈 5,000원에 재능을 거래한다는 컨셉의 사이트가 생겨났는데 바로 크몽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크몽은 초반에는 무조건 5,000원에 간단한 디자인이나 마케팅과 같은 이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의 일자리 갈등과
또 사장님들의 갈증이 맞물려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오픈한 오늘회라는 업체이죠.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많은 중개 플랫폼들이 성공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서로 니즈가 필요한 A 집단과 B 집단을 이어주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고객들의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차, 핸드폰, 보험 등과 같이 그 판매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서 구매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이런 일부 상품들이 있는데 수산물 역시도 그러한 상품들 못지않게 구매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품 중 하나이죠. 매번 변동되는 시세를 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언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업체인 오늘의 회는 당일 신선한 회를 3시간 만에 집으로 배달해준다는 컨셉으로 시작된 스타트업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들만 사용하여서 합리적인 가격에 직접 손질까지 하고 또 매우 깔끔한 포장지로 배달을 해주므로 수산물을 먹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매우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브랜딩은 단순히 로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브랜딩은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에 느끼는 그 감정과 경험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핵심 키는 바로 소비자들의 고민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브랜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부분을 파악하고 그 고통 지수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독하게 고수할 자신만의 회사의 그런 가치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부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브랜딩의 얼굴인 로고를 제작할 때에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 이 5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파악하고 그것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은 소비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불편함을 잘 대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먹고 싶은 날인데 자신의 집 주변에 소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자신의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소고기를 아주 맛있게 구워 먹는 그런 방송을 본다면은 조금 멀리 있더라도 소고기를 사 먹으러 갈 의욕이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파악했다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더 증폭시킬지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회사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살펴보았던 스타벅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회사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라는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것을 스타벅스에서 매우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배달이 아닌 드라이브 스루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카공족들이 문제가 될 때에도 그들을 위해 오히려 안락한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준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드라줌이라는 쇼핑몰 역시도 무리한 요구에도 최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름까지도 드라줌으로 만들었고 또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상담은 평균 2~3분 내로 답변을 하기 위해 이 모든 직원의 작업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상담 업무를 모든 직원들이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원칙 안에서 이 회사의 방향을 잡아나간다면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단골 고객들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복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내부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원칙을 고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원칙이 고객들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그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지만 이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복지나 또 직원들의 소리를 제대로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직원들은 결국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지쳐서 결국 진심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세운 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려면은 그들에게도 합당한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고 또 품질도 다른 그러한 다르게 판매하는 가게들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가게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가치를 전달해야 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의 품질을 양보하면서까지 그러한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이 프랜차이즈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식당들은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들은 생각보다 품질보다는 이 서비스나 경험에 더 큰 감동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랜딩의 얼굴인 디자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로고가 곧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이러한 로고들은 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에 가치가 입혀지고 또 회사의 원칙이 오랜 시간 지켜져 오면서 이 사람들은 그 로고를 바라볼 때 단순히 디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사용하며 느꼈던 즐거운 기억들과 또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또 그 기업의 스토리를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 로고를 보면 떠올리는 광고가 하나 있죠. 바로 Just Do It이라는 이 광고인데 그 광고에서 나오는 이 한 문장은 나이키의 가치관이자 그들이 고수하였던 하나의 큰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로고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회사의 가치관이 이 심플한 로고 안에 충분히 함축되어서 한눈에 봐도 이 회사의 가치관을 떠올릴 수 있다면 매우 큰 최상의 로고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로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브랜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이 브랜딩의 얼굴과도 같은 로고 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로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그 상호 안에 기업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호 안에는 누가 한 번에 알 수 있던지 또 그렇지 않던지 간에 회사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야 되며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상호를 정할 때 이 상표 등록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멋진 상호를 결정하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더 이상은 그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서인데요. 사업자만 등록하였다고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서 이 사용 가능한 상호인지 또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뢰한 뒤에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로고를 만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의 원칙을 세우고 그러한 가치관이 함축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저희 쪽에 로고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상호만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느낌 있게 해주세요.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회사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가치관을 세우고 디자인 컨셉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러한 가치관에 맞는 컨셉을 디자이너와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로고의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죠. 어떠한 로고는 3만 원, 4만 원의 이러한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되는데 또 어떤 회사를 보면은 100만 원 이상의 로고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지만 가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고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체나 나의 가치관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은 그 회사들의 포트폴리오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시켜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디자이너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서 이 디자이너가 나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디자인 작업을 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 기존 자료들을 참고해서 뻔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인지, 그 점을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로고를 맡기기로 결정을 하였다면은 시안들을 받고 또 확실한 방향을 정하여서 피드백을 하면서 로고를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간혹 디자이너에게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더 귀엽게 해주세요. 또 화려하고 멋진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애매한 그런 주관적인 문장들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말들은 디자인의 방향을 잡는데 더욱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지 못한 로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의 샘플을 보여주거나 또 간략한 스케치를 하셔서 전달을 주시거나, 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할수록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이 있습니다. 멋진 로고를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폰트들을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자신의 로고를 직접 제작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로고도 만들었고 고객들에 대한 고통이나 욕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광고나 홍보가 없다면은 모두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매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광고와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돈을 주고 좋은 자리에 자신의 회사나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광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광고 하나만으로 회사의 가치관을 고객들에게 전달시키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광고는 어떠한 틀에 맞추어야 하고 또 제약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자신의 회사의 가치관을 고객들에게 전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다양한 SNS 채널과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회사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훌륭한 마케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디자인을 판매한다고 하여서 광고로 디자인을 맡기세요 라고 매번 노출만 시킨다면은 분명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디자인이 필요한 식당이나 기업의 사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 채널에 양질의 정보들을 올리면서 사장님들께 디자인을 해드리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면은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와 마케팅은 이처럼 자신의 업체를 노출시키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을 기획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 회사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기법입니다.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광고로 운동용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100일간 몇 명의 참가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큰 변화를 하는 장면들을 기획하여 이 채널을 운영한다면은 단순한 광고보다 수십 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마케팅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로 많은 사장님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죠. 이 유튜브라는 이 영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관을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고객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꼭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도 이 블로그와 같은 글이나 또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진으로도 회사의 가치관을 잘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모두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채널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앞서 마케팅의 기획을 하였다면은 그 기획한 컨텐츠들을 꾸준히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리고 고객들에게 아주 조금씩 가치관을 공유하다 보면 언젠가 이 시기와 기회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딩이 과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브랜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로고 제작과 마케팅의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과 그동안 조사해온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실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초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각자의 노하우들이 있을 테지만 오늘 제가 전달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자신의 회사에 잘 적용해 보신다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Q&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좀 선별해 보았는데요. 브랜딩에 위한 로고 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로고를 제작하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로고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또 기업의 서비스입니다.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고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방법들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로고는 디자인보다 로고 안에 내포된 기업의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고를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면은 비싸거나 작업량이 많은 업체를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로고의 방향을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또 포트폴리오를 잘 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로고 시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살펴본 내용이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은데 브랜딩이 꼭 필요할까요?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처음 시작이 화려하지 않죠. 아무리 큰 업체라고 하더라도,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현재 유니콘 기업이 된 업체들도 처음에는 규모가 매우 작게 시작이 되었죠. 그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브랜딩이었고, 회사의 브랜딩은 규모가 작을 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들한테 기업의 가치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은 작은 규모일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브랜딩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브랜딩은 단순히 광고나 로고 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로고나 마케팅, 또 광고,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브랜딩에 내포되어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튜브와 또 다양한 SNS들을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작은 비용으로 자신의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브랜딩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인 로고 제작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브랜딩을 간과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회사의 가치관을 만들고 또 그 가치관을 조금씩 소비자에게 어필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브랜딩을 할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단순히 소비자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시고 또 그 고통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비용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로고 제작 부분에서도 로고 제작을 단순히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로고 비용이 저렴하게는 3만 원, 4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있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자신의 로고가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그러한 기업의 가치관을 먼저 확립을 시켜 놓으시고 그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꼭 로고를 회사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러한 로고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시면서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유튜브나 다양한 SNS 채널들을 이용하시고 또 로고 같은 경우에도 당장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로고를 제작하시면서 그렇게 작게 시작하신다면은 작게 시작하시지만 가치관을 뚜렷하게 하셔가지고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신다면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실 테고 또 더욱더 발전하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